여러분, 혹시 지갑 속에서 오래된 복권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당첨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버리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은행이나 보험회사 어딘가에 내 이름으로 된 돈이 잠들어 있다면 어떠할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상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본인 명의로 된 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세요. 마치 복권 당첨금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지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돈의 규모예요. 적게는 십몇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만 원, 심지어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돈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주인이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영영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 잠자는 돈들의 정체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시중은행에서 개인금융 업무를 담당해온 김정호라고 합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금융 상담을 요청하시곤 해요.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동네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앞에 계시던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두 분이 나누시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아이고, 우리 막내 며느리가 그러는데 은행에 가서 뭔가 신청만 하면 몇십만 원씩 받을 수 있다던데.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놔두고 있다더라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고객분들을 만났는데 안타깝게도 본인의 돈을 찾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특히 우리 50대 이상 세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시면서 이곳저곳에 돈을 맡겨두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깜빡 잊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바로 최근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 돈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평균 49만 원 정도인데 많은 분들은 60만 원 이상도 찾아가시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돈들이 저절로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평생 받을 수 없어요. 심지어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나라로 귀속되거나 아예 사라져버리는 돈들도 있고요.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정말 안타까웠던 사례가 하나 있어요. 80세 되신 박 할아버지였는데 젊은 시절 직장에서 들어주셨던 연금이 20년 넘게 그냥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다른 업무로 오셨다가 제가 확인해 드렸더니 50몇만 원이 나왔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아이고, 이런 돈이 있는 줄도 몰랐네. 진작 알았으면 할머니 병원비에 보탤 텐데. 이런 일이 비단 박 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잠들어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17조 9천억 원 규모의 잠자는 돈이 확인되었고, 이 중에서 2조 원 정도가 실제로 주인들에게 돌아갔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죠. 게다가 요즘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가 워낙 많아서 돈을 준다는 말만 들어도 의심부터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건 사기가 아니라 정부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숨은 금융자산 찾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회사 같은 곳에 맡겨두고 잊고 있던 돈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런 돈들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금융 거래를 했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이 들어주신 어린이 보험, 첫 직장에서 가입했던 연금, 결혼하면서 들었던 각종 보험들, 아이들 교육비 마련하려고 넣어둔 적금들. 이런 것들 중에서 만기가 되었는데 받지 못한 돈, 보험을 해약했는데 환급금을 못 받은 돈, 주식 배당금을 놓친 돈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어요. 몇 년 전 제 지인 중 한 분은 오래된 카드 포인트들을 모두 합쳤더니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평소에 카드를 자주 쓰지 않으셔서 포인트가 쌓이는 줄도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돈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어 있는 걸까요? 제가 은행에서 30년간 일하면서 본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먼저 가장 흔한 경우가 통장 잔액이에요. 이사를 다니면서 예전에 쓰던 은행 통장을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몇 년 전 68세 되신 최 할머니는 30년 전 결혼할 때 신혼집 근처 은행에서 만든 통장을 완전히 잊고 계셨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거기에 18만 원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당시엔 작은 돈이었지만 지금은 적지 않은 금액이죠. 두 번째로 많은 게 보험 환급금이에요. 특히 어린이 보험이나 학자금 보험 같은 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해약하거나 만기가 되는데 정작 환급금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작년에 제게 상담받으러 오신 73세 김 할아버지는 30년 전 아들을 위해 들어둔 어린이 보험 환급금 60만 원을 찾아가셨어요. 아들이 벌써 40이 넘었는데 그동안 그 돈이 있는 줄도 몰랐던 거죠. 회사 연금도 빼놓을 수 없어요. 젊은 시절 직장을 옮기면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20년 전 작은 회사에 다니셨던 분들은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55세 되신 박 사장님은 젊은 시절 다니던 회사 퇴직연금 50몇만 원을 찾으셔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주식 배당금도 놓치기 쉬운 돈 중 하나예요. 예전에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샀는데 배당금 지급 통지서가 바뀐 주소로 가거나 아예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몇 년치 배당금이 쌓이면 꽤 큰 금액이 되기도 하고요. 세금 환급금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환급받을 돈이 있는데 통장 정보가 잘못되어 있거나 주소가 바뀌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을 놓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즘은 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어요. 평소에 카드를 잘 안 쓰시는 분들은 포인트가 쌓이는 줄도 모르고 계시거든요. 제 처남은 오래된 카드 포인트들을 다 합쳤더니 35만 원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잠자는 돈들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 중에서 실제로 찾아간 돈은 일부에 불과하고요.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1명은 이런 돈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본인의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본 이유들을 말씀드려 보겠어요. 가장 큰 이유는 아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부에서 홍보를 하긴 하지만 우리 나이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잘 안 쓰니까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죠. 젊은 사람들은 뉴스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금방 알게 되지만 우리는 그런 경로가 많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절차가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생각보다 간단한데도 은행 일은 어렵다. 서류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선입견 때문에 미루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기를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가 워낙 많다 보니 돈을 준다는 말만 들어도 의심부터 하게 돼요. 실제로 제게 상담받으러 오신 분 중에도 이게 정말 사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번째는 이사를 자주 다니셨던 분들의 경우예요. 주소가 바뀌면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안 되니까 본인도 모르게 놓치게 되는 거죠. 특히 젊은 시절 직장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더욱 그래요. 마지막으로 상속받은 자산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에 유족들이 모든 금융 자산을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적금을 가족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일이 생겨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금융기관들이 먼저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점이에요. 만기가 되거나 환급금이 발생해도 연락처를 모르거나 연락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찾아서 확인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이 잠자는 돈을 찾아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제가 30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고객분들께 안내해드린 방법들을 바탕으로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쓸 줄 아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편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있거든요. 파인이라고 부르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 들어가시면 숨은 금융자산 조회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에서는 은행 계좌는 물론이고 보험, 카드 포인트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보험 환급금만 따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최근에는 뱅크샐러드나 토스 같은 앱에서도 여러 금융기관의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이데이터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가능해진 건데 정말 편리해졌더라고요. 하지만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직접 은행에 가시면 돼요. 가까운 은행 지점 어디든 가셔서 숨은 자산 찾기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려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는 곳도 있어요. 전국에 여러 곳 있는데 거기서도 무료로 도와드려요. 특히 금융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고객들께 항상 강조하는 중요한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물어보는 곳은 피하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는 모두 무료예요. 만약 누군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거나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면 100% 사기예요. 두 번째는 카드 포인트나 일부 보험 환급금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아예 사라져버려서 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올해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요. 큰 금액을 예치하신 분들에게는 더 안전해지는 거죠.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은 정말 간단해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3분 정도면 끝나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 정보 입력하고 조회 버튼 누르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만약 찾을 돈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환급 신청도 할 수 있고요.
은행에 직접 가시는 분들도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직원이 컴퓨터로 바로 조회해 드리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건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한테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특히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은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런 걸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세요. 작년에 제게 상담 받으러 오신 78세 이 할머니는 처음엔 나는 컴퓨터 몰라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들한테 부탁해서 확인해 보니 43만 원이 나왔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지금도 기억나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상속받은 자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의 이름으로도 조회가 가능해요. 상속 서류만 있으면 되고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전화로 당신 명의로 돈이 있으니 계좌번호 알려달라거나 수수료 먼저 보내달라고 하는 건 다 사기예요. 정부 기관에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연락하지 않아요. 진짜 조회를 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공식 사이트나 은행 지점에서만 하세요. 의심스러우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시고요. 최근에는 정말 편리하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은행마다 따로 가서 확인해야 했는데 이제는 한 곳에서 모든 금융기관 정보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 생긴 거죠. 또 정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더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쉽고 간편하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숨은 금융 자산이 단순히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원래 우리 것이었던 돈,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예요. 제가 은행에서 30년간 일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건 우리 50대 이상 세대분들이 평생 의무는 성실하게 다해왔는데 정작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세금 꼬박꼬박 내고 보험료 빠뜨리지 않고 납부하고 은행 거래도 성실하게 해왔는데 막상 돌려받을 돈은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이런 돈들이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카드 포인트는 보통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져요. 보험 환급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들어가 버리고요. 심지어 일부 자산은 10년, 20년이 지나면 아예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작년에 제게 상담 받으러 오신 69세 되신 한 할아버지가 그런 경우였어요. 젊은 시절 적금을 하나 들어뒀는데 만기가 지나고 20년이 넘도록 찾지 않으셨던 거예요. 다행히 아직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아니어서 40만 원 정도를 받으셨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영영 못 받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해봐야지 하면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내일이라도 가까운 은행에 가보세요. 혹시 확인해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아, 내가 놓친 돈은 없구나라는 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뭔가 나온다면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실제로 돈을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쓰셨는지도 들려드릴까요? 50만 원을 받으신 분은 손주들 용돈으로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40만 원 받으신 할머니는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온천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30만 원을 받으신 분은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셨고요.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원래 내 돈을 찾아오는 거니까 그냥 고마운 일이죠.
게다가 요즘 같은 세상에 몇십만 원이라도 도움이 안 될 리 없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식사하실 때 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런 게 있더라.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특히 형제 자매들이나 친구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우리 나이대는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젊은 시절 이사도 많이 다니고 직장도 옮기고 보험도 여러 개 들었다가 해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놓친 돈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동네 경로당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더니 10분 중에 4분이 돈을 찾으셨대요. 적게는 10몇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까지. 다들 몰랐으면 평생 못 받을 뻔했다면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건 우리가 내 권리는 내가 챙긴다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받을 것도 제대로 받으며 사셔야 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지원, 전기요금 할인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혜택이 있나?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요즘은 정보를 얻기도 쉬워졌어요.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찾아주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정말 쉽게 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사기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안전하다고 했지만 그걸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거든요. 전화로 당신 명의로 돈이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물어본다거나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고 한다면 100% 사기예요. 진짜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공식 사이트나 은행에서만 하세요. 의심스러우면 가족들에게 먼저 상의하시고요. 결론적으로 이 숨은 금융 자산 찾기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예요. 원래 내 돈을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권리를 챙기는 습관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꼭 행동으로 옮기세요. 내일 당장 확인해 보시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만큼 이제는 당당하게 받을 것도 받으며 더 여유롭고 든든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